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이 동아시아 간편 결제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 서비스는 외국환 거래법에 막혀서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4년간 5,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을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그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 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 잠재력 회복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 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에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반드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 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 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 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국회에서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지난 13대 국회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 제재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